20대 초반의 인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문화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데모그래피에 해당이 되는 누가 도대체 중심이 되고 어떤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상상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그래요. 네, 또 다른 문화적인 변화 중에 큰 것은요. 데이터 중심 문화와 그 다음에 실행력 중심 문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기업 내부에서 차별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하고 그걸 AI를 통해서 디시전 서포팅을 받을 수 있냐는 게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누군가가 그걸 실행으로 옮겨서 실행력을 통해서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 문화와 그 다음에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이 기업 내부에서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AI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AI 산업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들이? 숨이 막힐 지경이죠. 중국의 AI 기업하고 로봇 기업을 방문했는데 중국은 현재도 법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IT 기업, AI 기업뿐만 아니라 IT 로봇 기업은요, 996제를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데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72시간을 일합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그 친구들 나이가 20대, 30대 초반에 박사들인 거예요. 천재 같은 애들이. 네. 해외 유학 갔다 온 애들, 또清华대나 북경대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일을. 그리고 자부심도 엄청 강해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아침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도록 돼 있는 거가 정부나 아니면 기업이 일부러 너 일 더해가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막 12시, 2시까지 애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해서 더 이익이기 위해서 경쟁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일하지 못하도록 줄인 게 중국제라는 거죠. 엄청나게 강하네요, 경쟁이. 경쟁이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강한 거죠. 개인들도. 왜냐하면요. 화웨이 같은 회사에 박사학위 받고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27, 8살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연봉을 1억을 받습니다. 1억 원을. 네. 근데 중국에서 1억 원이면 2, 3억 원의 체감이죠. 그렇죠. 물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박사학위 받고 삼성전자 들어가면 한 9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요. 인센티브 받는다고 치면 1억 1,000, 2천 되겠죠. 예. 그리고도 옛날엔 과장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 과장으로도 못 갑니다.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7, 8살에 또는 30살에 박사학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웨이에서는 정년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지? 42살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네. 일찍 정년이 빠르네요. 그렇죠. 42살까지 이번을 못 가면 화웨이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연구 조직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청 달려가면서 짜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뭐 예를 들자면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버트 에쿼티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젊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 사실 정년이 40세예요. 거의 투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젊었을 때 쏟아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30대 중반 됐을 때 연봉 얼마 받는지 아세요? 3억 정도 받고요. 30대 무반이나 40대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한 5억, 6억을 받습니다. 이거 확실히 돈은 주네요. 보장. 그렇죠. 근데 40살에 5억을 받는다고 임원도 아닌데 우리 느낌은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벌면서 일한다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공돌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업들별로도 정부가 경쟁을 시키고요. 경쟁을 똑같이 시키다가 어느 한쪽이 밀리면 이 회사를 다른 경쟁 회사에서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제가 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법인이 국어가 있는데 그 국어법인이나 실리콘밸리 가는데 여기도 구글이 있어야 돼요. 미국 애들. 제가 저희 직원 분이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여성분이신데 남편이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연구원이신데 80시간을 넘게 일하세요. 엄청나게 쏟아붓는군요. 쏟아붓는 거야.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지려도 된다는 거예요. 주말 내내 다 있다는 거예요. 15시간 그 하루에 쏟아부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해요. 80시간을 근무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무를 해서 경쟁하는데 그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정부가 나와서 너희도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도 경쟁을 못하고 자신들도 성과를
경제능력 있는 성과를 못 내놓으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40시간이죠. 또 정부나 뭐 금융 쪽에서는 뭐 35시간으로 줄인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중국에 갔을 때나 미국 갔을 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AI 기업에 있는 대표님은 엄청 충격받고 기대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천재들 모아놔서 일을 해도 못 쫓아가고 너무 힘든데 과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 있냐고.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제죠. 그러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뭐 이유는 또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알아서 현장에서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해결화 시키는 것들이 좀 문제 의식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고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야. 특히 지금 AI나 로봇 같은 거는요, 옛날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 생겨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이건 이제 글로벌에서 국가 간의 경제도 없고 언어의 경제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는 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참 한계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런 비전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줘야지 그게 진정한 소버린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5만 개 들어오고 뭐 어쩌고 하면서 네, 26만 장. 예. 그 처음에 뭐 들어오면서 26만 장 현대하고 네이버하고 네, 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차 그리고 국가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세계 말로는 이 데이터 이거 뭐죠? 이 장수 가지고 세계 상위의 AI 국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말 글로벌리 그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인 건가요? 저는 일단 미국과 중국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더 튀어오른다는 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자본, 인프라, 장비, 역량 뭐 모든 측면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전 세계 3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이라는 건 저는 출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정우 수석이죠. 하정우 박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방향도 관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추진할 때 거기에 에너지를 같이 보태고 일단 그 단계까지 가야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비판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움직여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 세계 3대 강국이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전 100%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로서의 위상이라는 것이 충분히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도전과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그냥 네. 고만고만한 상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국가대표 AI라고 해서 국가대표 LLM을 만드는 게 이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LLM, 그걸 소타라고 합니다. SOT에서 State of the Art, 예술의 수준이라서 세계 1등 기술의 95%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95%를 해도요, 그 95%부터 100% 사이에 20개 이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을 이겨내는 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와 국민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또 투자하는 게 투자자들의 몫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네. 자, 오늘 AI와 관련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치열한 산업 현장을 말씀을 들었고요. 들으시면서 많은 그 아이디어 혹은 위기감 같은 거를 느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게 핵심 같은데 혹시 아울렛 말고 따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아울렛 말고도 거래처나 공급처에서도 충분히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 매입을 싸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도 공급처나 거래처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는 공급처를 연결을 해드리고 거래처도 연결을 해드려요. 그리고 거래처를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축하드립니다. 임플란트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회를 놓치신 분들 이번에는 꼭 잡으세요. 다만
혜택이 많지 않아 대전 시민안전으로 신청 가능하니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정밀 제어와 AI가 만든 새로운 피지컬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로 패션의 영감을 읽고 창작의 경계를 허무는 AI. 거대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두뇌, 국산 기술로 만든 AI 반도체. 그리고 기존 통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통신 기술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가 AI로 재정의되는 시대. 대한민국 AI 기술의 저력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대규모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같은 민감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순간 그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범죄자가 노리는 접근 열쇠가 됩니다. 이에 맞서는 국내 보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뒤편, 범죄의 흔적을 추적하는 이들의 비밀 무기는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다크버튼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집해놓은 그 각종 범죄 관련, 해킹 관련, 사이버 위협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 학습한 AI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버튼이라는 친구는 한마디로 이제 범죄 수사 전문가, 이런 형태의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를 사고팔고 정부의 감시를 피해 불법 영상과 각종 범죄물이 유통되는 공간 다크웹. 이들은 다크웹의 특수한 언어와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AI를 훈련시켰습니다.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에 있는 많은 게시물들을 인덱싱이라는 걸 해놓습니다. 이 다크웹에 있는 데이터를 인덱싱된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서 결과를 내주는. 다크웹의 범죄 데이터와 언어를 분석하도록 설계된 범죄활동 탐지 특화 AI 언어 모델. 단순히 단어를 찾는 게 아닙니다. 범죄 모의 정황이나 빠르게 공유되고 사라지는 정보의 맥락을 읽어 실질적인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죠. 국산 AI가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래 ICT 산업을 선도할 국내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인 컨퍼런스 현장. 우리는 이곳에서 컴퓨터 속에만 머물던 AI가 현실로 튀어나오는 인공지능 대전환